예, 안녕하세요. 그, 오늘은 계량통, 설통, 대박, 채밀군 관리하기. 과연 어느 것이 토종꿀일까 하는 것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건 어느 것이 토종꿀일까 하는 거는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그런 진짜 우리가 원하는 토종꿀은 과연 어떤 게 우리가 원하는 토종꿀일까 하는 것을 한번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토종꿀의 정의를 한번 해보자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토종꿀은 1년에 한 번 재래식 우리 선조들이 해온 걸로 보면은 이게 숙성, 그러니까 어떤 건 수년 숙성된 것도 있고 충분히 숙성되고 영양소가 풍부한 꿀, 이렇게 채밀한 꿀을 토종꿀이라고 하죠. 보통 이제 고가에 판매되고 있는 것 중에 석청, 목청, 지청, 그러고 이제 좀 이 토종꿀, 우리가 여기서 토종이라고 하는 거는 가정에서 이제 저기 하는 거고, 석청이나 목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산에 자연 상태에 있는 그런 이 바위 틈 속에 아니면 나무 틈, 나무 저기 송에 지청이라는 건 이제 땅이나 이런데 이게 땅 속에 어떤 공간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저기 한 거고, 이런 걸 저기 하죠, 그죠? 그러니까 토종꿀의 우리가 개념은 충분히 숙성된 꿀을 채밀하는 게 토종꿀이다 하는 게 그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보면은 우리가 석청은 이게 토종꿀이 이제 천적에 접근을 어려운 바이텀이나 이런 게 수밀간 저밀해 놓은 걸 이걸 채밀한 것을 이제 우리가 대표적인 이제 이 꿀이다 이렇게들 지칭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과연 저런 꿀이 흔하지는 않아요. 굉장히 귀하죠, 그죠? 그래서 고가에 판매가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수년간 저게 하다 보니까 이 수백 가지의 이 꽃들이 다 들어온 거죠, 그죠? 그리고 흔히들 농담처럼 얘기하는 게, 거기는 백년 묵은 산삼 이 꽃에서 따온 꿀도 섞여 있다, 이렇게도 얘기하고 그러죠. 예. 그래서 이제 이 고가에 저기 한 병에 100만 원 이렇게, 그것도 더 호가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저기를 하고 있죠. 예. 그게 이제 석청. 목청도 비슷한 거죠. 목청도 이렇게 산간벽지, 이제 오래된 나무가 안에가 썩어가지고 이렇게 파여 있거나, 어떤 인간의 관여하든가 이런 해가지고 어릴 때 문제가 됐던 게 이제 나무가 자라면서 공간이 메꿔지고 이렇게 하면서 공간이 생긴 거죠, 그죠? 근데다 이제 이렇게 집을 지은 거죠, 그죠? 그것도 이제 지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땅 속에 틈이 있는데, 틈이 있는데 그 안에 바위, 돌멩이가 이렇게 얼기설기 잘 있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벌이 충분히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되니까 이제 그런 데다가 이제 해가지고서 꿀을 비축한, 이런 거를 이제 이 수년간 비축한 꿀, 이건 상당히 고가에 판매가 되고 있다고 봐야죠, 그죠? 누구도 이런 꿀에 대해서는 반론의 여지가 없어요. 이거는 아주 좋은 꿀이니까, 그죠? 누가 해도 어쩌고 저쩌고 할 글을 저기는 없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알아봐야 할 건, 우리 저기에서 사육하고 있는 꿀, 이게 이제 좀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토종꿀의 의의는, 토종꿀이라는 거는 충분히 숙성이 된 그런 꿀, 그리고 1년간 각종 꽃이 봄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크게 꽃이 많은 시기를 저기 한다면은 벚꽃 들어온 저기 해서부터, 그전엔 우리가 2월 달만 되면 벌써 저기 들판이나 이런 데는 우리가 코딱지 나물이라고 그러고 하죠. 자잘한 꽃들이 많이 피죠, 그죠? 냉이라든가 이런 저기 이름도 모르는 그런
되게 그런 건 이제 이 코딱지 그 나물이라고 그러는데 봄에 많은 그 꽃들이 피죠. 봄에 이런 봄에도 그런 꽃들이 수백 가지가 들어와서 한 번에 합쳐져 있는 꿀. 그게 이제 우리 토종꿀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 그런 꿀이죠. 그죠? 예. 그래서 그 목청이나 이런 거는 이제 그런 게 몇 년간 반복되어 가지고 먹고 남은 거 이렇게 해 가지고 그게 몇 년간 비축돼 있는 꿀. 그러다 보니까 뭐 이 꽃의 종류도 종류지만 숙성 충분히 된 꿀 그런 거 저기를 이 우리 토종 꿀의 이 성분이다. 이렇게 하고 있죠. 근데 우리 농가에서 채밀한 이제 토종꿀, 이제 우리가 이거를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죠? 근데 사실은 1년에 한 번 채밀한다는 점. 1년. 그러니까 토종꿀은 1년간 들어온 꿀이 다 합쳐진 꿀. 이렇게 정의를 해야 돼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결코 그래서 영양 부분에서도 뒤지지 않고 다양한 꽃꿀이 다 들어있으니까 양봉은 뭐 분리를 하잖아. 밤꽃, 아카시아 뭐 이렇게 분리를 하지만은 우리 토종꿀은 그런 분리를 안 하잖아요. 수백 가지 꽃이 다 합쳐져 있는 꿀, 그리고 숙성이 되어 있는 꿀, 농축시키지 않고 자연 숙성 된 꿀, 이거를 이제 토종꿀이라고 하고 있는데, 보면은 이제 집을 이렇게 개꿀을 이렇게 끄집어내 보면은 핵꿀하고 오래 들어온 꿀하고 묵은 꿀하고는 색깔부터가 틀리죠. 집이. 그죠? 밑에 하단에 이제 그림 있는 거 보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좀 더 갈변 현상이 심하지만 묵을수록, 왜 갈변 현상이 심해지느냐 하면 저거는 화분이 섞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꿀 자체, 뭐 물론 이 꿀 종류에 따라서도 차이는 있지만은, 색깔 차이는 있지만은 그대로 유지가, 밤꿀은 검어요. 감록꿀은 거의 검푸른색이 나요. 그리고 아카시아 같은 건 맑아요. 그죠?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은 갈변이 돼요. 왜 그러냐면 그 안에 화분 성분이 들어있거든요. 얘는 시간이 지나면 자꾸 이 갈변이 돼요. 색이 짙어져요. 그런 경향이 있어요. 화분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 오래된 꿀일수록 좀 더 진한 색깔이 나와요. 그 갈변 현상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건 뭐 꿀의 성분하고는 전혀 차이가 없어요. 예, 색깔이 약간 변한 것 뿐이지 전혀 뭐 성분이나 여기에서 지니고 있는 저겐 전혀 뭐 문제가 생기질 않아요. 예, 그래서 보면 숙성의 정의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은 토종꿀이 숙성이 좀 오래된 거다. 그러니까 좋은 거다. 그럼 숙성이란 뭐냐 도대체? 숙성이 뭐냐 이거죠. 숙성의 정의를 해야 되는데, 숙성이라는 거는 시간이 해결해 줘야 돼요. 사람이 어떻게 해볼 저기가 없어요. 이거는 왜 그러냐 하면은 처음에 물꿀이 이제 꽃에서 따오는 꿀은 묽어요. 그래서 물꿀이라고 그래요. 그걸 이제 그러는데, 얘를 벌들이 빨아오면은 외역봉이 있고 내역봉이 있어요. 안에서 일하는 벌이 있고 밖에 나가서 일하는 벌이 있어요. 그것도 분리가 돼요. 그럼 안에서 일하는 벌은 뭐냐?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벌들, 아직. 그러니까 아주 얘네들 이 조직이 아주 확실히 구분이 되어 있어요. 태어나서 열흘 정도는 안에서만 일을 해요. 열흘이 지나야지 밖으로 꿀을 따러 나가. 그 낫놀이라는 걸 하고서 내 집이 어딘가 이 위치를, 주변 환경을 익히고 낫놀이를 하고서 익히고 나서 나가. 그러니까 외역봉과 내역봉이 구분이 되어 있는데, 밖에서 외역봉이 꿀을 빨아오면 내역봉한테 인계인수를 해. 어떻게? 사람은 손으로 이 손이 있으니까 이렇게 넘겨주면 되지만 얘네들이 입에 뱃속에 들어있는 꿀이야. 그러니까 내역봉한테 그걸 넘겨줘. 그러면 내역봉이 그걸 다 넘겨받아서 뱃속에 넣어. 그랬다가 다시 뱉어. 그랬다가 또 이 소방에 갖다 넣었다가 그걸 다시 또 빨아서 또 했다가 몇 번 반복을 하면 그 안에 각종 벌 뱃속에 들어있는 위가 얘네들은 두 개거든요. 하나는 소화기관, 하나는 저밀하는 공간. 꿀을 빨아서 이렇게 이
저기 해오는 그런 위가 있어요. 거기에는 각종 그 유산균이라든가 각종 미생물이 그 안에서 저기가 돼요. 우리 이 사람 입에 이 침에 그 어떤 그 각종 그 저기가 있듯이 숙성시켜주는 그런 그 성분의 미생물이 들어있어요. 이걸 자꾸 섞어가지고 그 우리가 생쌀을 안 먹고 저기다가 그 밥솥에다가 압력 밥솥이나 뭐 이런 데 하려면 쌀을 씻어서 쌀만 넣는 게 아니라 거기다가 여러 가지 잡곡도 넣고 그러죠. 그러듯이 그렇게 그걸 잘 익을 수 있게 만들어. 그럼 숙성이 이게 이제 됐다. 더 이상 얘네들 저기 손을 안 봐도 된다. 그러면 손을 떠나는 거야. 그때부터는. 벌이 더 관리를 안 해. 하는 건 단 수분 증발만 시키는 저기를 해. 그럼 수분이 어느 정도 증발이 됐다. 이건 얘네들이 이제 본능적으로 아는 거거든요. 이 정도면 수분 함량이 20% 저기가 됐다. 20% 미만이 된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느냐? 막아버려요. 밀개를 해버려. 그러고 나서는 자연에 맡겨두는 거야. 이거는 더 이상 벌이 관여를 안 해. 관리만 해. 즉 이렇게 가끔 이 점이라는 저기를 돌아다니면서 어디 문제가 된 건 없나 이런 관리만 하고 있다고. 그러지 더 이상 그거를 다시 삼켰다 뱉었다 이런 저기를 안 해. 이제 나머지는 숙성이 익어간다 그러잖아. 우리 이 김치도 그러고 모든 거 익어간다 그러잖아. 그죠? 숙성이라는 건 바로 익어가는 거. 성숙돼 가는 거. 맛이 성숙돼 익어가는 거. 처음 빨아온 꿀은 맛이 좀 거칠어.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많이 순해지고 부드러워지면서 아주 좋은 향도 나고 맛도 더 풍미가 더해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와요. 그게 숙성이에요. 그걸 가지고 숙성이라고 그래. 그런 거니까 벌한테 그거를 이미 다 밀게 해버린 거를 벌한테 맡겨놓느니 내가 가지고 오는 게 더 유리한 거예요. 내가 보관하는 게. 그런 저기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림 하나 있죠. 오래된 석청 이제 이렇게 따낸 건데 저렇게 짙어요, 색상이. 왜 짙으냐? 그건 시간이 오래 저기 됐고, 그리고 그 안에 자꾸 갈변이 된다고 그랬잖아. 그죠? 각종 당분 자체에는 큰 변화가 주어지지는 않는데, 일단은 거기에 어떤 이 꽃가루나 어떤 다른 성분들이 있으면 얘가 색상이 변해. 자꾸 짙어지는 경향이 있어. 그래서 저렇게 짙은 색상이 자꾸 나와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저기 석청, 목청, 이게 TV나 이런 데 자주 나오더라고요. 그러는데, 그분들은 이제 이 석청이나 목청 사냥꾼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근데 그분들이 이렇게 일반인들은 잘 저기 하겠지만 꿀을 아는 분들이 이렇게 봤을 땐 저 해꿀인데 그러면은 목청의 석청 뜻은 변하죠. 이 석청이라는 건 바이틈, 목청이라는 건 나무 속 한 거니까 이름 자체는 변할 수는 없는 거지만은 그만한 효과가 있느냐 하는 게 문제점이다 그거죠. 오래된 꿀이냐 하는 게 우리가 본래 알고 있는, 우리가 정의하고 있는 석청하고 목청이 정의가 된 그런 저기 보면 몇 년간 묵은 이런 꿀을 지칭하는 게 우리 일반적인 상식인데, 해꿀 그것도 8월 달에 저기 해가지고 4월 달에 나가서 분봉 나가가지고 안착된 거를 가을에 뜬다 그러면은 한 7, 8, 9 그러면 꿀이 봄에서 들어온 꿀이 섞이지는 않았죠. 그죠? 그러니까 영양 꽃 종류로 봐서는 그렇게 저기 한 그런 꿀은 아니죠. 그죠? 그래서 그게 이제 문제점이다. 이제 그 얘기죠. 그죠? 이거 하시는 분들이 들으면은 좀 무슨 얘기 하는가 그러실 수 있지만 그분들도 그 문제에 대해서만큼 크게 부정하지 못하리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 좋은 꿀도 많이 떠요. 많이 떠, 저기를 하시는데, 간혹 그런 게 보이더라. 그 얘기죠. 그런 거니까,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데, 우리가 본래 알고 있는 상식하고는 조금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맥락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서운하게 생각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토종꿀, 이제 우리가 토종꿀 저기 하거든요. 이게 이 토종꿀 맛이라는 게
그 한 수백 가지 꽃꿀이 섞여 있는 맛하고 한두 가지, 쉽게 얘기해서 뭐 아카시아에 작꿀 조금 섞여 있는 그런 그저 맛하고 맛의 비교는 할 수가 없는 거겠죠, 그죠? 예, 뭐 밤꿀하고 뭐 저기 뭐 감로 조금 섞어 놓은 그 저기 하고 이거는 뭐 그 저기죠. 그래서 비교가 안 되는 저기죠, 그렇죠? 그래서 토종꿀을 많이 생산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건 이제 정책적인 그 지원 부재도 있고 서양종과 경쟁해야 되는 그런 구도도 있고 그래서 사용 밀도가 너무 높아. 결국 밀원이 많이 부족하고 그런데 우리 그 토종꿀 사육 농가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사육 관리의 문제점이에요. 그리고 고정관념의 문제점. 이거를 좀 깨부셔야 되는데 깨부시질 못해요. 그러면은 보다 좋은 이제 꿀도 뜰 수 있고 그리고 또 하나 그 채밀도 많이 할 수 있고 그런데 그 방법을 깨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건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좀 빨리 좀 많이 깨부셔서 좀 고수도를 올리셨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하고 계시다는 게 참 안타까워요. 예. 그래서 그 질 좋은 토종꿀을 생산하려면 꽃꿀이 많이 들어와야 되거든. 몇 번을 채밀하는가 이게 그것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꽃꿀이 많이 들어와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꿀을 보면은 뭐 아카시아 꿀, 밤꿀, 자파꿀 뭐 이렇게 감로꿀 이게 양봉에서 하는 그런 적인들인데 저도 양봉은 하고 있지만은 어쨌든 이렇게 분리를 해서 하는데 맛이 그 나름대로의 독특한 맛은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사실은 이게 다 섞여 있는 꿀을 원하기는 하거든요. 일부에서는 아카시아 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요리하는데 좀 많이 저기가 돼요. 왜냐하면 특유의 아카시아 향도 그렇지만은 밤꿀이나 자파꿀이 지니는 나름대로의 독특한 맛과 향이 있어요. 근데 아카시아는 그게 없거든요. 그러면 어떤 게 있느냐? 음식에서 왜 이게 아카시아를 선호하냐면은 그런 특유의 맛을, 음식 특유의 맛을 저해하지 않아요. 망치지를 않아. 아카시아 꿀이. 그래서 아카시아를 많이 선호해요. 쉽게 얘기해서 이 된장찌개를 끓이는데 우리가 저기 하는 건 된장찌개 본래의 맛을 원하는 거거든요. 걔가 지니고 있는 본래의 맛을 원하는데 그게 다른 맛이 가미가 되면은 느껴지면은 이거 된장찌개가 맛이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밤꿀이나 자파 저기 그 나름대로의 맛과 향이 좀 더 강하다 보니까 본래의 이 맛을 침범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선호도 조금 떨어져. 선호도가 사실은 좋은 건데 꿀 자체로 봐서는 굉장히 좋은 건데 아카시아는 영양 저기로 봐서는 최하거든요. 최하인데 그래도 아카시아를 더 선호한다는 거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래 좀 안타까운 거죠. 그죠? 그래서 좀 우리도 이적했는데 이제 토종꿀은 이제 그런 거는 없죠. 뭐 총체적인 한꺼번에 다 느낄 수 있는 맛이니까. 그죠? 그래서 했는데 과연 그러면은 우리가 토종꿀을 봄에서부터 다 그냥 수백 가지 꽃에서 들어온 꿀을 다 합쳐서 뜰 수 있느냐? 이게 문제거든요. 자, 이거 한번 볼까요? 여기 대박 사례를 이제 제가 좀 살펴본 건데, 그냥 예시를 들은 거예요. 예시를 한 거니까 뭐 크게 저기 할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참고는 좀 해봄직한 그런 이 내용일 거예요. 왜냐하면 우측 그림 보면 4월 저기 하는 게 벚꽃. 대표적인 꽃을 지칭하는 거예요. 뭐 벚꽃만 피는 게 아니라 다른 거 이팝나무디 뭐 많이 피잖아. 그죠? 근데 여기서 대표적인 꽃. 근데 이제 처음 꿀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벚꽃 꿀서부터 들어오기 시작을 해요. 그죠? 그럼 이게 비축이 되죠. 5월달엔 아카시아 꿀이나 찔레꽃 등등 뭐 여러 가지 꽃들이 또 저기 해가지고 또 비축이 되죠. 6월에 자파꿀, 밤꿀 뭐 이런 게 또 비축이 돼요. 7월달에 감로, 자파 뭐 이런 게 또 저기 돼요. 그리고 8월이 되면 두루, 물봉서나 뭐 치꽃 뭐 이런 것들이 9월까지 다 비축이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 그림 보면은 몇 단이에요?
8달인가요? 둘이 여덟 저기 8달 올라갔어요. 그런데 10월 달이 돼가지고 막상 꿀을 뜯으려고 보면은 우측에 있는 그림 모양 이렇게 꿀이 꽉 차서 내려온 벌통이 과연 몇 개나 될까요? 내가 볼 땐 그렇게 많지 않아요. 대다수의 경우 중간 부분 밑으로 위쪽엔 왜 그런지 꿀이 저기 7, 8월 달에 이거 보이고 이렇게 할 때 보면 무거워서 간신히 올리고 이렇게 했는데 막상 꿀을 뜰라고 보니까 중간 밑으로만 꿀이 있다. 그 위쪽으로는 뭐 그것도 텅텅 비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게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건 벌한테 관리를 맡겨놨으니까 무밀기가 되면은 벌들이 밖에 나돌아다녀도 꿀이 없으면은 위로 올라갔다가 꿀이 있으면 지가 비축해 놓은 건지 이성 있는 애들이 아니니까 지가 비축해 놓은 건지 몰라요. 그걸 밑으로 끌어내리고 있어. 자꾸 그런 현상이 벌어진다고. 그러면은 먹기도 하고 끌어내리기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자 과연 우리가 했을 때 4월서부터 9월 말까지 다 합쳐진 꿀을 뜰 수 있을까요? 섞인 꿀이 아니에요. 꽉 차 있는 꿀이면 모르는데 그런데 이거를 내가 4칸 정도만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4칸은 한 칸 한 칸 잘라서 내가 비축을 해 놓는 거죠. 좋은 창고라든가 아니면 이 적당한 장소에다 이렇게 비축을 해놨다가 9월 말경에 저기가 10월 초나 이거 뭐 입동이 되거나 이렇게 하면 그 밑에 그 충판이 다 빠져나오고 나면은 겨울벌 다 빠져나오고 나면 이제 다 훑어가지고 이거를 제가 다른 코너에서도 아마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런 봄에 사용을 해가지고 그걸 3칸 정도 잘라놨다가 겨울 모기로 이용하면 설탕 들어가 있는 저기니까 그 꿀채미를 안 해도 된다 이거 했죠. 그죠? 그렇게 접목시켜서 이걸 했다면은 생각을 해보세요. 비축을 해놨어. 그럼 그걸 한꺼번에 몰아서 어느 날 잡아서 10월 달에 다 훑어내가지고 그거를 꿀을 내렸어. 그러면은 비축된 꿀이 전혀 손실이 없었죠. 그죠? 손실 없이 다 따냈죠. 그랬으니까 수백 가지 꽃 그 꿀이 다 들어있는 거죠. 그 꿀은. 뺏기지 않았잖아. 손실이 없었잖아. 그죠? 그러면서도 세력들을 키웠잖아. 그러면은 이건 진짜 이 토종꿀이죠. 우리가 원하고 있는 그런 토종꿀이죠. 근데 이거를 벌한테 관리를 맡겨놨다가 중간 이 위로는 꿀이 없어. 그러면은 그 꿀은 봄에서부터 가을, 늦가을까지 들어온 꿀이 섞인 꿀이 아니죠. 그거는 우리가 원하는 앞에서 우리가 정의해본 그런 토종꿀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그렇다면은 과연 우리가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할 건가 하는 건 답은 나오는 거예요. 그거는 고민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건. 그래서 이거를 비축을 하는 거죠. 내가 관리를 하는 거죠. 그래야만이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정의하고 있는 토종꿀 그 꿀을 우리가 생산해낼 수 있다 이거죠. 예. 그리고 숙성이라는 거는 시간이 해결할 문제이지 벌이 더 이상 손을 대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니까 숙성의 정의는 시간이에요. 시간이 해결해 줄 문제이지 다른 거 없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채밀 관리를 이렇게 하는 거죠. 보세요. 전번에 다른 코너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그림을 다시 한번 왔는데 1, 2, 3번은 이건 이 소초가 미니 소초가 들어가 있는 거. 이거는 설탕이 들어가 있었으니까 이건 띄어넣어서 보관하고 가을에 꿀 다 채밀하고 나서 겨울모로 넘겨주고 어차피 이건 설탕 들어가 있는 거니까 나머지 꿀을 이렇게 잘라서 보관을 했다가 같이 해요. 그럼 우리가 원하는 그런 우리가 정의하고 있는 토종꿀이 맞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요.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겨울목장 이용하고 이렇게 저기하고 봄에 되면 또 다시 이걸 가지고 저기를 하고 분봉 작업도 하고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이렇게 잘라서 보관하는 거죠, 이거를. 그래서 이렇게 훑어내 가지고 꿀을 내리면 되는 거예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예. 이것도 이제 그 설통도 이렇게 돌려가지고 이렇게 해서 보관하면 되는 거죠. 꿀 내린 거를 보관해 놨다가 나중에 한 번에 다 섞으면 되는 거예요. 한 번에 다 섞으면은 1년 들어온 꿀이 한꺼번에 다 들어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대한민국 사람이 알고 있는 정의하고 있는 토종꿀이죠. 양봉꿀하고는 맥이 틀리고 그 성분 자체도 틀리고 그런 꿀이죠. 누구도 부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계량통 저기도 많아요. 계량통도 마찬가지예요. 뺏어 버리는 거예요. 채미를 해내는 거예요. 차면은 저는 절대 게장을 올리지 않아요. 게장을 올릴 저기가 되면은 7장 벌통을 사용하고 있는데 게장을 올릴 저기를 올려야 될 시점이 오면 차라리 한 장을 빼서 강제 분봉을 시켜버려요. 언제? 8월 달에도 그냥 한 장 빼서 한 통 만들어버려요. 게장을 올리지 않는 거죠. 계량통도 게장을 올리면 골치 아파져요. 관리도 그렇고 이 꿀도 좀 게상이 올라가면은 그렇게 꿀 채우는 게 점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안 돼요. 이 토종꿀의 특성이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꽉 차게 항상 7장 꿀 꽉 차게 아니면 6장 꿀 꽉 차게 항상 두는 거예요. 더 이상 저기 할 이 문제가 될 것 같으면 한 장 빼서 강제 분봉 시켜버리는 거죠. 언제든지. 그렇게 해서 그거를 억제시키고 통수를 그렇게 늙구는 거죠. 그러고 약군이 있으면 약군한테도 한 장 보태주기로 하는 거죠. 빼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세력을 평준화시키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게 훨씬 더 유리해요. 그럼 어떤 결과가 오느냐? 채미를 하면 분봉열을 잠재울 수 있어요. 그리고 많은 꿀 채미라고 세력이 잘 늘어나요. 그리고 질병 관리에도 좋아요. 이게 채밀의 장점이에요. 채밀을 해내므로 이룰 수 있는,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장점이에요. 이렇게. 자, 이렇게. 이거 다 섞는 거거든요. 그죠? 한 번에 이제 저기 한 걸 제가 이렇게 채밀을 몇 번 했다고 그랬어요? 올해는 4번을 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4번을 했는데, 제가 이 연구 사업을 하는 바람에 그 데이터를 넘겨줘야 되니까 그 데이터 저기를 다 하다 보니까 그거를 상태가 언제 어떻게 어떤 한 걸 기록으로 남겨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했는데 내년에는 조금 더 횟수가 좀 늘어날 거야, 아마. 그래서 채밀량도 좀 늘어나겠죠. 그죠? 그렇게 할 그럴 계획이에요. 그래서 보관했다가 이렇게 이거를 섞는 거죠. 다 섞어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면은 1년 봄서부터 가을까지 했던 수백 가지 꽃에서 들어온 그런 꿀을 소비자한테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맛이 틀리다는 걸 소비자들이 금방 느낄 수 있고 향도 틀리다는 거 아주 풍미가 좋고 그런 숙성이 될수록 아주 맛이 더 좋아져요. 부드러워져요. 아주 순한 맛이 나면서 그 특유의 향도 더 살아나고 아주 좋아요. 숙성은 익어간다는 얘기를 하고 일맥상통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얘기하잖아, 그죠? 시간장. 수백 년 종갓집에서나 있는 그런 시간장이라는 게 있죠. 아주 이 맛도 순하고 그렇게 짜지도 않으면서도 특유의 맛이 살아나게 하는 그건 시간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시간. 숙성은 어차피 시간에 해결해 주려는 일이에요. 꿀을 숙성이 잘 됐다. 시간이 많이 지났다.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일례로 든다면은 우리가 이 유럽이나 이쪽에서 보면 포도주 와인이라 그러죠. 와인이
우리나라에서도 뭐 그 와인 같은 거 뭐 한 병 그 저기 하면은 3억짜리인가 그 이 저기 하는 거 뭐 한 3, 4천 원이면 한 병 사죠. 그죠? 3, 4천 원이면 사요. 그런데 와인이 수백만 원, 억대를 호가하는 한 병에 호가하는 그런 와인들도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은 와인의 저기를 값을 매기는 거는 이게 생산지가 어디냐, 산지가 중요해요. 그 다음에 산지가 나오면 이 무슨 포도의 종류도 여러 가지잖아, 그죠? 거기서 어떤 포도로 담은 거, 그리고 시간이 얼마가 된 거, 어느 저기에서 농가, 어느 이 상표들 저기가 이건 어디에서 어느 지방 어느 양조장에서 만들었다. 여기에 따라 가지고 가격이 천차만별이 나는 거거든요. 근데 처음 했을 때는 맛의 차이는 크게 없어요. 뭐 저기인데 아무리 좋은 양조장에서 만든 와인이라도 큰 차이는 없는데 단 시간이 숙성이 지나고 이렇게 되다 보면은 그게 이제 값이 매겨지는 거거든요. 아주 뭐 우리가 먹었을 땐 뭐 2,000원짜리 3, 4,000원짜리 그 와인 한 잔 하는 거나 뭐 이 억대를 호가하는 와인 한 잔 뭐 우리는 맛도 몰라요, 그거. 그렇지만은 전문가들이나 이런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그 풍미나 왜 와인 감별사들을 하면 처음에 이렇게 하면 유리잔에다 하고서 손으로 이렇게 저어가 코로다 이렇게 딱 해가지고 그 향을 맡잖아, 그죠? 그게 바로 그러니까 이 향기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그거를 마시면서 호로록 소리가 나게 마시면서 입안에서 그거를 굴리는 거죠. 굴려가지고 맛이 입안 가득 충분히 퍼지게 하고서 그걸 맛을 느끼는 거죠. 그죠? 그렇듯이 꿀도 마찬가지예요. 꿀도 시간이 지나야지 풍미가 좋아지고 숙성이 되고 아주 잘 익어가는 거죠. 그죠? 우리 토종꿀의 특징이 그거거든요. 양봉꿀하고 차이가 그게 특징이 그거거든. 근데 그거를 볼한테 맡겨 놓는다고 저기 차이가 나느냐? 그렇지 않아요. 어차피 시간이 해결해 줄 일이에요, 그거는. 그렇듯이 벌한테 그거를 1년 그냥 할 것이 아니고 석청이나 목청 마냥 몇 년 지난 거 이렇게 그건 양이 많지도 않잖아, 그죠? 많지도 않고 하고 또 값도 워낙 비싸서 일반인이 접근하기도 힘들고. 근데 우리는 1년에 한 번을 이 채미를 하더라도 충분히 숙성이 됐고 그리고 맛이 좋은 거 그리고 또 하나 양이 많아야죠. 양도 많아야죠. 그죠? 그래야지 수익 창출이 되잖아.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이것저것 생각했을 때 과연 지금까지 살펴본 바로는 과연 어떻게 하는 게 더 유리한 건가? 우리는 이성이 있는 인간이에요. 우리한테 어떤 게 더 유리한 것인가 하는 거는 우리가 판단이 충분히 가능해요. 본능에 움직이는 게 아니라고요, 벌처럼. 그러니까 이성이 있는 우리가 그걸 과연 나한테 유리한 쪽이 뭔가 이거를 깨우쳐야죠. 그래서 그대로 해야죠, 그거를. 그렇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야 우리한테 득이 되는 거니까. 고정관념 틀에 박혀가지고 그걸 타피 못하면은 문제가 크죠. 지금 현재 살펴보면은 얼마 전에 TV에 한번 나온 거 제가 유튜브를 봤나 보니까 어떤 부분이 있느냐 하면은 중국이 망한답니다. 왜 망하느냐? 한문 때문에. 한문이 없어져야 된대요. 중국이 저기 하려면. 그래야지 각종 지금 저기는 디지털 시대에 어떤 광고에 나왔듯이 뭐 디지털 시대에 따라잡으려면은 한문이 저기 없어져야 된대요. 그것도 중국 학자가 얘기를 했어요. 왜 그런 저기 하느냐? 타자를 쳐보면 우리가 자판을 두드려 보면은 한국 저기가 가장 빨라요, 한글이. 근데 한문은 굉장히 늦어. 일본도 늦어. 우리보다 한참 늦어요. 근데 그 한글을 누가 만들었어요? 세종대왕이 만들었죠. 언제? 약 한 400~500년 전에. 근데 왜 얘기를 하느냐? 고정관념 틀을 깼으니까.
선비들이 그거 한문이 있는데 왜 우리가 한글을 다시 만들어야 되냐? 그걸 암글이라고 그러죠. 여자들이 익히는 글, 암글. 한문은 숫글, 남자들이 익히는 글.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천대시 했어요. 천대를 받았어. 근데 우리 그 세종대왕님께서는 그런 고정관념 틀을 벗어났어. 어떻게? 아무리 좋은 것도 이건 좋다고 하더라도 이건 남의 나라 글이다. 내 나라, 내 글, 내 국민들이 알기 쉽고 배우기 쉽고 쓰기 편한 그런 글을 만들어야겠다. 어떻게? 고정관념 틀을 깨자. 깨부셨잖아.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전 세계에서 우리 한글만큼 위대한 글이 없어요. 뭐 표현을 못하는 그 단어가 없어. 영어도 표현 못해요. 그냥 뭐 코 고는 소리 쿨쿨 드르릉 드르릉 이게 아니야. 그냥 걔네들은 그냥 한 가지에 캐캐캐인가 뭐 그것만 써요. 그냥. 왜? 표현이 그거밖에 안 되니까. 근데 우리 한글은 각종 표현 다 하고 중국이나 이 일본 쪽발이 놈들도 다 표현 못해. 근데 우리는 웃음소리도 하나만 내는 게 아니잖아. 하하호호허허 뭐 이거 다 그 자유자재로 하고 그 표현도 쉽잖아. 그렇게 위대한 거예요. 고정관념 틀을 깨면 그렇게 위대한 게 나와요. 제가 막날 얘기했듯이 이순신 장군이 철갑선을 만들었어. 근데 그 시대에 쇳덩어리가 무려 뜬다는 고정관념 틀을 깨부셨잖아요. 새도 물에 뜰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철갑선을 만들었잖아. 그런 고정관념 틀 안 된다 하지 말고 해보고 난 후에 안 된다고 얘기를 하라 이거죠. 불가능에는 없다 그러잖아요. 그죠? 누가 얘기해줘. 저쪽 유럽 정도가 뭐 그 나폴레옹인지 뭔지 저기 해가지고 불가능 없다 그냥 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한테 득이 되는 게 뭔가 틀을 깨부시자 이거죠. 예. 그래서 고수득 한번 올려보면 좋겠다 그 얘기예요. 예, 그래서 정리해보자면 그 채밀도 세력을 키우고 강군 육성하는데 꼭 필요한 필수 요건이에요. 근데 거기에 함께 이 나오는 게 뭐냐? 채밀을 자주 하면은 세력도 커지지만 농가 소득도 올려지고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아요. 그런 거니까 한번 채밀 해보자고요.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